송현 시인 나라사랑 신작시. 무궁화는 다시 피어난다. 꿈에 나타난 박정희 대통령의 당부. 그네야, 내 이럴 줄 알고 내 이름을 그네라 지었다. 근자가 무궁화란 뜻이다. 이 몸이 죽어 한 줌의 흙이 되어도 하늘이여 보살펴 주소서. 내 아이를 지켜 주소서. 내 이럴 줄 알고 나야 불귀의 객이 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라 진작부터 너를 보살피고 너를 지켜달라고 부탁했었다. 왜냐면 내 어미가 문세광 총탄에 죽고 박정희 대통령 네 분이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8월 15일 제29주년 광복절 경축 행사가 국립극장에서 열렸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진정 여러분들 받은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머리에 총탄을 맞은 유경수 여사는 그날 오후 7시에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다음날 자정 대통령 저격 사건 수사본부는 문세광이라는 제1교포 청년을 범인으로 발표했다. 이날 연결식장인 중앙청에서 동작동 국립묘지에 이르는 연도에는 150만의 시민이 몰려 고인의 가는 길을 전송했다. 이 애비가 신복의 총탄에 죽을 것을 알았다. 태산이 무너진 듯 강물이 갈라진 듯 이 충격, 이 비통 어디다 비기리까.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서거 소식이 전해진 그날부터 국장 전날까지 청와대를 비롯한 전국의 분향소에서는 1700여만 명의 국민들이 분향해서 고인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1979년 11월 3일 9일장으로 모신 가운데 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국장이 엄수돼 먼저 청와대에서 발인식을 가졌습니다. 태극기로 덮인 고인의 유해를 모신 영구차는 양쪽 유리로 환히 보이게 했으며 16년 정들었던 청와대를 떠나 영결식장으로 향하는 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유해를 유족과 고인을 측근에서 모시던 청와대 직원들이 눈물로써 길목을 메우고 청와대에서 중앙청으로 가는 삼청동 거리에는 남녀노소 수많은 시민들이 통곡으로 전송했습니다. 사실 너는 사람의 자식이 아니다. 내 조국 대한민국 역사 위에 피어난
한 송이 무궁화이다. 세월은 흐르고 아이가 자라서 조국을 물어오거든 강인한 꽃 밝고 맑은 무궁화를 보여주렴. 무궁화는 흔해 빠진 꽃이 아니다. 무궁화는 그냥 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땀과 눈물 그리고 피와 혼의 상징이다. 무궁화 꽃이 피는 건 이 말을 전하려 핀단다. 참으면 이긴다. 목숨을 버리면 얻는다. 내일은 등불이 된다. 무궁화가 핀단다. 내가 비록 좌빨 언론과 좌빨 국계, 좌빨 사법부의 마녀 사냥과 인민재판을 받아 탄핵의 몸으로 생매장 직전에 구중궁궐에 유폐되어 있어도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누구도 탓하지 말고 오직 참아야 한다. 그리고 비굴하게 살려고 하지 마라. 절대로 목숨을 구걸하지는 마라. 네가 목숨을 버릴 때 그때 너는 화려하게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대한민국의 등불이 될 것이다. 5,000년 역사에서 가장 찬연한 등불이 될 것이다. 날지도 못하는 새야, 무엇을 보았니? 인간의 영화가 덧없다. 그네야, 잠시 날개가 부러져 한동안 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셸리 쉽기처럼 겨울이 오면 어찌 봄이 멀었으리요. 엄동설한 저쪽 끝에서는 이미 봄이 깨어나고 있다. 그동안 내가 저 넓은 창공을 마음껏 날면서 무엇을 보았으며 그리고 날개에 부러져 날지 못하면서 본 것은 무엇이냐? 권력도 부질없고 부도 부질없음을 이제 확연히 알았지 싶다. 그래서 붓다는 왕궁을 버리고 궁궐을 떠났던 것이다. 그네야, 머물지 말고 날라라. 비록 날개가 부러져 구중궁궐에 유폐되어 있어도 한순간도 하늘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순간도 날기를 포기하면 안 된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하늘에 산화한 저 넋이여. 5,000년 역사에 수많은 분들이 조국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렸다. 몸은 비록 묻혔으나 나라를 위해 눈을 못 감고 무궁화 꽃으로 피었네. 오직 그들은 죽어서도 조국을 위해 눈을 감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해마다 무궁화로 다시 피어 내 조국을 보아야 한다. 이 말 한마디를 전하려 핀단다. 포기하면 안 된다. 눈물 없인 피지 않는다. 그네야, 포기하면 안 된다. 죽는 마지막 순간이 와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비굴하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포기하면 죽는 것이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내 의지이다. 하면 된다. 그네야, 너는 기할 수 있다. 너는 포기하지 않을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내가 포기하지 않을 것을 나는 믿는다. 나도 너를 믿고 내 어미도 너를 믿는다. 나의 뒤를 부탁한다. 나는 겨우 대한민국 근대화의 시작을 하였을 뿐이었다. 내가 시작한 기초 위에 내가 할 일은 참으로 많다. 지금 이 꿈결에 긴 말을 할 시간이 없다. 내가 서독에 갔을 때 지하 300m 깊이에서 일하는 파독 광부와 매일 시체를 닦는 간호사를 붙들고 우리는 들짐승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었던 생각이 나는구나. 독일 사람도 울고 전 세계가 울었다. 그네야, 너는 절대 울지도 말라. 너는 절대 울어서는 안 된다. 이 염동설 시청 대한문 앞, 동아일보사, 대학로, 헌재 앞, 심지어 국방부 앞에 태극기를 들고 나와 탄핵 반대, 탄핵 무효, 목이 터져라 외치는 애국 시민들이 밤마다 울고 있다. 그들이 처음에는 너를 걱정하여 너를 지키기 위해서 태극기 흔들면서 외쳤지만 이제는 내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울면서 태극기를 흔들며 피울음으로 절규를 하고 있다. 그네야, 나는 이럴 줄 알았다. 그래서 내 이름을 그네라고 지었다. 포기하면 안 된다. 내가 포기하면 대한문으로, 광화문으로, 동아일보사 앞으로, 대학로로, 심지어 헌재 앞으로 나오는 수백만 애국 시민을 죽이고 마침내 대한민국을 죽이는 것이 된다. 그네야, 내 이럴 줄 알고 내 이름을 그네라고 지었다. 너는 반드시 다시 피어난다. 사랑한다. 너는 자랑스런 내 딸이다. 그리고 너는 대한민국의 딸이고 대한민국의 어머니이다. 이 아비 말을 믿어라. 내 어미도 내 말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내 뒤에는 태극기를 든 수백만 수천만 애국 시민이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라. 포기하면 안 된다. 눈물 없인 피지 않는다. 의지다 하면 된다. 나의 뒤를 부탁한다. 반드시 꼭 나와야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깨끗한 대통령입니다. 어쩌면 이 겨울이 구치소에서 보내는 마지막 계절이 될지 모릅니다. 대통령께서 이 마지막 겨울을 지탱케 할 유일한 방법 중 한 가지는 태극기 집회도 아닙니다. 대통령을 위한 법적 싸움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계를 향한 구명 호소도 아닙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엽서 편지 보내기입니다.
대통령은 수많은 국민들이 보내주는 엽서 편지를 통해서만이 힘을 얻고 계시게 될 것입니다. 그 엽서 편지들은 대통령을 더욱 강하게 할,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자신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이유들을 발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이 겨울을 넉넉히 견디시게 할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마음이 전달되게 해 주십시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전달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엽서 편지들을 통해 대통령께 막바지 생기를 불어넣어 드리십시오.
고